네, 오늘 네 분의 KTV 국민기자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정욱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송은경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유상욱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장진아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분 이번에 선거 참여하셨나요? 네, 저는 했습니다. 저 6월 13일 날 투표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저는 사전투표로 참여했습니다. 네, 저는 금요일 날 제일 먼저 가서 했습니다. 아, 사전투표하셨군요. 예, 네. 예. 네, 저도 사전투표 둘째 날 갔는데요. 요즘에 SNS로 막 손 두 장 찍어서 찍는 게 유행이잖아요. 근데 정말 저희는 줄을 서서 찍더라고요. 포토존도 마련되어 있고 나름 재미있는 선거 기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증샷도 올리셨어요? 아우 좋아요. 급속도로 많았습니다. 그러셨군요. 이렇게 네 분이 다 투표를 해주셔서 아무래도 투표율이 올라가는 데 기여를 해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보면 최종 집계된 투표율이 60.2%예요. 네. 어떻게 보면 높은 수치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수치가 거의 23년 만에 나타난 60% 이상의 수치라고 해요. 네. 보니까 과거 몇십 년 동안 50%대였는데 이제 60%로 올라가 그랬는데 뭐 지금 구도가 대선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이런 구도인데 그 구도가 이제 바뀌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저는. 제가 사는 곳은 송파을인데 이번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있어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곳이에요. 맞습니다.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제 나이 또래인 젊은 친구들까지 줄을 길게 서서 투표하려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지방선거다 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시도의원, 교육감, 재보궐 국회의원 등 해야 할 선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전에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 충분히 알고 계셨나요? 예, 후보자의 공보물을 보고 대충은 알았지만 자세히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보고 더 자세히 알아가지고 투표에 임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좀 이번 같은 경우는 알기가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판단이 돼요. 일단 양도 많고 네. 그다음에 그 자료에 대해서 많은 양에 비해서는 자료의 질은 또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선거 유세 과정 속에서 보면은 이성보다는 감성, 뭐 감성보다는 댄싱,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의지를 표현하는 것보다 자기들의 세를 모으는데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과연 올바른 투표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러셨군요. 자치단체장들 같은 경우에는 방송 연설이라든지 토론회 이런 것들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노출 빈도가 그나마 높았었는데 네. 뭐 그래서 이제 정책 공약이나 그런 걸 좀 알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 기초 의원들 같은 경우 정말 중요한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어서 굳이 찾아봐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을 사실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런 것도 좀 빈약해서 너무나 아쉬웠고 그래서 당을 보고 찍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네, 그런 또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선거 운동이 굉장히 치열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후보에 대한 사전 정보가 좀 부족했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선거 운동으로 보면은 거리 유세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후보자들은 인터넷이나 선거 공보물을 통해서 내용을 파악한다고 하지만 그게 한계가 있어서 관심도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었고요. 직접적이고 일방적이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시끄럽다고 느껴지는 것.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좀 이제는 선거 운동조차도 좀 문화의 옷을 입어야 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그렇게 이번에 유세를 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좀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일방적으로 막 하게 되면 선거도 하기 전에 정치에 대한 반감만 생기게 되고 투표율도 하락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저희가 선거를 운동할 수 있을까요? 모바일 시대인데 모바일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누구나 다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접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판단하고 자기가 참여할 수 있으면은 이게 비용 절약도 되고 그다음에 사람 동원 없는 선거 그리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선거로 될 수 있고 가급적이면 뭐 우리나라 블록체인 기술도 굉장히 세계적으로 좋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은 부정투표도 방지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적극 찬성하고요. 종이 없는 선거, 시끄럽지 않은 선거
또 이번에 특히 SNS에 대한 시도가 뭐 일부라고 좀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그래도 좀 활발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 자체가 뭐 선거 뭐 승패를 떠나서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측면에 있어서 SNS는 앞으로 계속 좀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비용이 더 들고 더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또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SNS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젊은 층에서 느끼는 건 어떠신가요? 저 역시 SNS를 선거에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거에 완전 동의하고요. 그리고 종이 없는 선거도 이제는 좀 필요한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후보자 정보가 들어가 있는 뭐 SNS 어플이라든지 그런 거를 마련해서 다음에는 좀 적용을 한다면은 조금 더 정보력 있는 선거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네. 유세 자료를 나눠주시면서 뭐 QR코드를 넣어주신다던가 뭐 이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선거 운동이라든지 투표 방식이 바뀐다면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좀 높아질 수 있을까요? 높아질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투표율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뭐 이벤트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슬로건이나 표를 사상 최대 공모액을 두고서 모집을 한다든가 그럼 관심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지방의원이 그 재직한 기간 동안 처리하는 그 예산액의 총액을 제시하면 그 큰 돈을 내가 뽑는 대표가 행사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일할 사람을 제대로 뽑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뭐 어떤 회사의 경우에는 그 선거에 참여하면 그 직원이나 협력사가 참여하면 1인당 10,000원씩을 줘가지고 투표를 높여서 뭐 지난 대선의 경우에는 95%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자발적인 참여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분께서는 선거를 하실 때 후보자의 어떤 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저는 사실은 딱 보고 느껴지는 이미지인데요. 평판, 그다음에 특히 저는 말하는 거를 보면 다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도덕성과 그분의 인격 같은 경우는 토론회에서 이제 기습적인 질문, 공격적인 질문이 들어올 때 그분이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그런 걸 전반적으로 다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토론회, 방송 연설 이런 거 꼭 챙겨보는 편입니다. 저는 이 지역을 얼마나 알고 있고 지역에 대한 이해와 그다음에 지역이 어떤 방향으로 미래 비전을 가지고 가야 되나 이제 그런 점들 특히 이제 경제적인 부분,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후보가 내세운 공약이 타당한지 그다음에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실현 가능성이 있으면 단기, 중기, 장기로 과연 구분이 돼서 진짜 지역을 생각하고 고민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는 게 필요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도덕성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저는 도덕성이 나쁜 사람이 아무리 경력이나 정책이 좋더라도 좋은 행정을 이끌어갈 리는 조금 딱히 적다고 봅니다.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네의 일꾼을 뽑는 일이잖아요. 네, 그동안의 이 지방자치 선거 과정에 대한 아쉬움은 없으셨나요? 풀뿌리 민주주의가 돼야 되고 그러려고 그러면은 기초의원이나 시군구장은 이 공천 같은 게 좀 배제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 위에 이제 상급 레벨에서는 뭐 정당의 중요성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국가 현안을 이제 도의 현안을 생각하지만은 아주 기초적인 데는 정당 배제해서 진짜 주민이 원하는 주민과 함께하는 그리고 주민이 아픈 것을 긁어주고 더듬어주는 이럴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네. 좀 당 중심의 내 식구 감싸기, 네. 편들어주기식 이런 거는 좀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후광 효과를 누리는 이런 선거 전략이 비록 이렇게 효과적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보고 찍을 수 있도록 그런 선거 문화가 정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보여주기식 공약이 좀 다른 선거에 비해서 남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공약을 딱 봤을 때 과연 이게 제대로 실행될 수 있는가 너무 많은 예산이 들고 이걸 실행하기에는 다른 단체와의 갈등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공약을 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여주기식 공약 무조건
무조건 제시하기만에 우선을 둔 그런 공약은 조금 배제되지 않아야 될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지방 재정 자립도가 73% 정도입니다. 그러면 지방 자립도가 낮으면 중앙 정치에 예속될 가능성이 많고 그 자주적인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지방 자립도를 높이는 방향이 필요하다. 그런 거 하나고요. 그다음에 또 공무원이 그 선거를 통해서 내 편이 갈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여러 가지 좀 아쉬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문제점이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시대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바로 시민들의 의식이 깨어 있을 때, 그 줄임말로 깨시민이라고 요즘 얘기를 하던데 깨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렇지만 그 정말 선거 하나만큼은 정말 우리가 찾아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민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무래도 국회의원에 비해서 지방의원 같은 경우는 언론의 노출이 적다 보니까는 관심과 그리고 감시로부터 자유롭기 마련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감시할 수 있는 건 우리 시민들이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늘 지켜보고 관심 갖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손으로 뽑은 민선 7기가 다음 주면 이제 업무를 시작을 하는데요. 이분들께 기대하는 점이 있으실까요? 저는 초심을 지키는 그런 일꾼이 됐으면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유세 현장에서는 열심히 목전껏 외치며 나를 뽑아주면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공약을 하곤 하는데 사실상 되고 나면은 조금 그런 초심이 수그러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아무래도 좀 자기가 내세운 공약은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줬으면 합니다. 송은경 국민기자께서는 정치학을 전공하고 계세요. 네. 어떤 정치가 좋은 정치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좋은 정치는 딱히 정해진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두 다 각자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해진 규율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좋은 정치란 대중의 지지를 받고 그리고 최대한 다수의 국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거기에 귀 기울여주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정치가 좋은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와 계신 유상호 기자께서는 사실 귀농귀촌진흥원을 이끌고 계세요. 네, 관련해서도 기대하고 좀 바라시는 게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요번 한 230개 정도 되는 이제 지자체장 선거에서 보면은 농촌 관련 지자체가 한 140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후보들이 귀농귀촌 공약을 냈어요. 근데 그 공약이 일회성으로 지원해준다라는 공약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물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지역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규제에 대한 완화 부분이 이제 새롭게 농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먼저 귀촌을 하고 그다음에 귀농으로 연결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조화롭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국민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네, 저는 이제 선거도 이제 문화의 옷을 입고 이제 시민들의 곁으로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정치도 문화의 옷을 입고 시민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선거라는 것은 시대 정신을 그 시대와 함께 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 정신만 중요한 게 아니라 문화나 문명도 중요하고 후보들이 주민들의 뜻을 잘 받들여 가지고 그 지역의 문화나 문명의 꽃을 피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실시된 게 1995년도인데요. 지금으로부터 23년입니다. 이제 지방자치도 성년의 단계에 접어들었고 지방자치의 그 내실화가 기해질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대표가 국민의 입장에서 주민을 대표해서 주민을 편리하고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네. 저는 지방자치가 각 지방만 대표하는 것이 아닌 우선 그 지방을 잘 이끌어 나가서 전체적으로는 나라 전체가 조금 더 발전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선거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당선인들은 유권자들에게 한 표를 호소하던 절박한 마음으로, 그리고 유권자들은 꾸준한 관심과 참여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 지방자치의 성공을 함께 이뤄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네 분 감사합니다.